예,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 시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희망 캠프 진행 중에서 아이스캔 활용하기 세 번째입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에서 말씀드리는 중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아이스캔 기능 중에서 광고하기입니다. 근데 카탈로그 제가 나눠드린 이유는 아이스캔, ISCAN에서 광고의 이 주행 진단기 아이스캔 R을 이용해가지고 광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던 걸 좀 복습하는 그런 의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 캠프 교육은 7월달이 1학기 끝이고 8월달에 교육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오실 거기 때문에 8월달 한 달은 여름방학으로 쉬고 9월달부터 다시 2학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1학기를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그동안 했던 거, 대구도 지난번에 한 5월달인가는 구미에서 교육에서 모든 분들이 참가를 못하고 또 좀 1월달부터 들어주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올해 1월달부터 제가 4월달까지 교육했던 부분이 주로 마케팅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 쪽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오늘이 이제 1학기 마지막 강의니까는 제가 선물도 드리고 방학 숙제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오신 분들이 선물은 좋아하시는데 방학 숙제는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선물이 필요 없으신 분은 방학 숙제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커넥티드 마케팅 아이스캔 R 활용하기 에서 제가 아이스캔 활용하기 교육을 3개월에 걸쳐서 했는데 첫 번째 달에 한 내용이 스캐너 진단기 부분입니다. 그런데 스캐너 진단 자체보다는 진단을 활용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정비 정보와 이 카케어 정비 보고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6월달에 카케어 정비 보고서를 하면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PC 카카오톡에 깔고 정비 보고서를 카톡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팀뷰어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주로 이 주행 진단기를 활용한 차량 관리나 어떤 주행 진단기를 이용한 광고 홍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카탈로그에 보시면 아마 6편 정도일 건데 이 광고에서 커넥티드 고객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데 이제 정비샵에서 진단기를 가지고 광고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게 기아 자동차는 유보 단말기를 가지고서 앞으로 커넥티드 고객 관리를 하고 현대 자동차는 블루링크 그리고 이제 2000년도부터 GM 쉐보레는 온스타를 가지고서 고객 관리를 했다. 그래서 아이스캔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스캔 R을 가지고서 자동차 제조사의 이런 커넥티드 고객 관리에 대응하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이 커넥티드 고객 관리를 통한 공부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카탈로그 만든 게 한 4월달, 3월달 정도인데 그때 이제 미리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이스캔의 N 기능은 컴퓨터 그 자체를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부분, 클라우드 서비스, 팀비어 원격 지원 이런 부분을 이용하자라고 해서 지난달에 N 관련된 부분은 미리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A에 관한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잡지 광고에도 내보냈는데 이런 이제 앞으로는 카빅스를 이용해 가지고 현재 자동차에는 영상 블랙박스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데이터 블랙박스의 시대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돼 보이네요. 한게 카테크 카포스 잡지 광고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카빅스 단말기가 하는 내용은 제조사 차량 관리, 그 다음에 보험 인정, 영상 블랙박스 주행 정보, 그 다음 내비게이션 PC, 사후 기록 장치, 긴급 분할 장치 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했고 하나씩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이번 7월 달에 저희들이 출시할 부분은 주로
아이스캔을 사용하시는 정비샵을 대상으로 이런 차량 관리 부분을 중심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카빅스 체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아이스캔 R과 차량 분석과 이런 데이터 서비스와 마케팅 정도 서비스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저희들이 한 9월달쯤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카메라에서 이런 아이스캔 R을 일반 운전자한테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카빅스 체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중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자동차 제조사는 하자 보정 수리, 그리고 뭐 타이어 전문점은 타이어 전문 수리, 그리고 뭐 보험 수리를 하는데, 카포스나 이 카컴이나 일반 전문 정비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별화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카빅스로 이 온라인 상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고, 카메라에서는 이런 카빅스를 온라인 브랜드로 살려나가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려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주행 진단기를 저희들이 출시하게 된 설계 배경이라기보다 출시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주행 진단기의 기능을 소개드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샵에서 카테크는 많이 안 보시던데, 카테크 7월 호에 그 현대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OEM 진단기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6월 2일 날 웬만한 언론에도 나오고 그 뉴스, TV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GDS 모바일이라 해가지고, 혹시 기사 보신 분 계세요? 보통 뭐 아시도 손을 안 드는데 이 내용은 실제로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일단 TV 나온 부분 먼저 좀 보여드리죠. GDS 모바일은 현대 기아차의 차량 진단 장비인 GDS의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장비로 9월부터 현대 기아차 서비스 거점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 GDS는 대형 크기의 유선형 진단 장비로 이동에 제약이 있어 별도의 작업 공간에서만 사용 가능했지만, 새 장비는 이동이 자유로워 편의성이 향상됐습니다. 예, 뭐 여기서 나온 중요한 내용은 지금 현재 해외 직영점, 해외 서비스는 6월 달부터 물건이 출시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국내 직영점에 판매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일반 판매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데 저기 해외와 국내를 동시에 안 하는 이유는 GDS 자체를 직영점에 판매한 게 작년 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800만 원 정도에 구입했는데 1년 만에 새로운 OEM 진단기가 나왔다 해서 바꾸십시오 하면은 조금 소란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좀 분위기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서비스 직영점에서는. 어찌됐거나 하여간 그 현대기아 OEM 진단기가 바뀐다 하는 뉴스가 나왔고요. 제가 교재에 요 나온 내용 기사는 교재 올릴 때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95년도에 하이스캔이 현대기아 자동차의 OEM 진단기였죠.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최소한 하이스캔이나 그 하이디에스 볼드를 사용해 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 사실은 하이디에스 워크스테이션은 뭐 OEM 진단기는 아닙니다. 그냥 출력기에 관계된 부분이고, 2005년도부터 해서 공급한 게 GDS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개발해서 2006년도에 해외, 그리고 2008년도쯤에 국내, 그리고 뭐 일반 판매를 2009년, 10년도 정도 했는데, 한국은 이제 그 95년, 2005년, 2014년, 10년 만에 이제 한 번 더 업데이트되는 내용입니다. 가장 큰 내용이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해서 블랙박스 기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무선 블루투스 기반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면은 10인치 안드로이드 태블릿,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한 11.5인치니까 얘보다 약간 작은, 여러분들 혹시 사용하시는 그 에이스 태블릿 있으면
에이스 태블릿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에이스 태블릿과 같은 화면에 이렇게 내용들이 쫙 나온다 하는 것이 GDS 모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테크의 GDS 모바일 기사가 4페이지 실렸고,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다시 한번 현대기아 자동차가 원격으로도 자동차 정비를 한다 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푸스만 보시니까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제가 뭐 유보나 블링크를 한다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GDS 모바일이 안드로이드 기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정비사분들이 아이폰은 거의 사용 안 하시더라고. 대부분 이제 갤럭시 사용하시는데 이 갤럭시가 앞으로 차에 깔려 나오거든요. 안드로이드가. 그럼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진단기에 깔릴 수도 있고 운전자의 차에 깔릴 수도 있고 운전자의 스마트폰에 깔릴 수도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여간 스마트폰으로 내 차 관리한다 하는 내용이 나왔고, 화면 보시면은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자동차에서 스마트폰으로 차량 관리하는 것, 기아에서 유보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제는 차량 관리가 다 모바일로 옮겨간다, 진단기도 모바일로 옮겨가고 고객 관리도 모바일로 옮겨간다 하는 것을 6페이지에 걸쳐서 아마 뭐 카테크가 6페이지 기사 실을 정도면은 좀 보도 열심히 하라고 좀 지원을 했겠죠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공식적으로 GDS 모바일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한데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 좀 빨리빨리 지나가니까는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정지 화면을 보여드리고 조금 이따 한 4분짜리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는 이게 사실 하이디에스가 아니고 하이스캔이 현대기아 자동차의 OEM 진단기였다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에는 GDS가 OEM 진단기였다. 2014년도에는 GDS 모바일이 OEM 진단기다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GDS 모바일의 특징을 크게 5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MC 3S 해가지고 이 MC 3S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는 모바일 기반이다. 사실은 뭐 현대 기아 자동차가 모바일 베이스라 강조하고 있는데 아이스캔은 벌써 모바일 베이스죠. 사실 뭐 에이스 태블릿, 뭐 OS가 안드로이드다, 윈도우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선이고 손으로 그냥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모바일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벌써 아이스캔은 모바일로 옮겨갔고 여기 뭐 어떻게 보면 오신 분들 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여간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모바일이다. 그래서 이제 무슨 통신된다 하는 게 첫 번째 N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GDS 같은 경우는 워크샵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뭐 사무실이나 출동 정비도 가능하게 됐다 하는 게 N, 모바일 베이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 사용자가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해가지고 GDS는 유선으로 해서 무선을 연결해야 됐는데 이제는 여기 꽂기만 하면 되고 무선으로 다 왔다 갔다 한다 하는 내용이 C, 그래서 아주 편리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해졌다, 심플해졌다는 내용인데 GDS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 메뉴들도 많고 기능들이 많습니다. 한데 이제 GDS 모바일은 손가락으로 터치로 조작하는 거니까 저렇게 많으면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제 큼직큼직 막하게 해가지고 단순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막 뭐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이스캔 피해는 대충 다 돼 있는 거거든요. 뭐 터치로 오퍼레이션하고 들고 다니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심플해졌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해졌다. 해서 시스템 선택이 자동으로 된다. 이 기능은 많이 부러워하시던데 뽑으면은 진단기가 차대 번호를 읽어가지고 차대 번호를 이 진단기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차대 번호를 이 현대자동차 차량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해가지고 그 차가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됐다는 내용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동으로 쫙 진단합니다. 했더니만 아이스캔에서도 차대 번호 넣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이런 방식으로 차대 번호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하는 걸 좀 검토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차량 번호 자체에는 이런 세부적인 시스템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두 가지만 딱 있더라고요. 엔진 모델이 뭐 3000cc다, 2500cc다 정도는 있고, 그 다음 하나 있는 게 이제 미션이 오토 미션이다, 수동이다 정도가 있지, 그 차량 번호에는 뭐 에어백이 있다, ABS가 있다 이런 정보가 없어가지고 제가 포기를 했거든요. 하고 이제 OEM에서는 가능한 게 차량 번호로 얘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차량 번호를 센터에 보내면 당연히 현대기아 자동차에는 차량 생산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받아서 한다 하는 기능입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스마트해졌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라졌다. 뭐 전 이게 좀 안 믿기는 이야기인데, GDS는 그동안은 4분 정도 걸리던 진단이 GDS 모바일에서는 40초 만에 끝난다. 뭐 4분이라면 한 240초니까 한 6배 정도 빨라졌다는 내용이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여태까지 GDS 사용하신 분들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그 진단하는 속도는 저장치 속도에 좌우되지 사실은 이게 뭐 PC다 아니다에 따라 크게 안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바뀌고 해서 빨라졌다는 거는 GDS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많이 늘었다는 부분이죠. 어찌됐거나 하여간 6배, 7배 빨라졌다는 게 GDS 모바일 이야기입니다. 한데 일반 판매는 생각하지 않고 또 판매하기도 쉽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은 키워드나 캔 차량만 지원이 됩니다. 쉽게 OBD1 차량은 아예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기 이제 뭐 저희도 항상 보면 한데 조그만 데다가 그런 모든 시스템 꾸겨 넣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데 이제 OBD2 이후부터는 뭐 단순하니까 해서 넣어놨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는 빠른데 요는 OBD1 차량이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10년 만에 나온 진단기가 물론 이제 요즘 그 현대기아 지경에 OBD2 이후 차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OBD1 차도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네. 뭐 하자 보정 수리야 아니겠지만은 보정 수리 끝나고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여간 이 진단기로는 그거는 못한다 하는 개념이니까 결국 지경점의 경우는 그 GDS나 IDS를 가지고 있으면서 플러스로 하나 더 구입하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지금 출시됐습니다. 또 이렇다 보니까는 일반 정비샵은 당연히 진단기 그러면은 OBD1 차량도 다 있어야 되는데 OBD2만 되니까는 좀 어렵다 하는 내용이고, 가격은 뭐 아직까지 국내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GDS 가격이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하면 GDS 해외 판매가 보통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게임 진단기 수준의 가격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한 개 GDS 모바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동영상이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뭐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 자동차 공식적으로 만든 홍보 동영상입니다. GDS Mobile. The identities of GDS Mobile, the world's first mobile-based diagnostic system, are represented by 세계 최초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그렇죠. 네. mobile-based. Taking advantage of mobile devices, automated and real-time update features are supported. 와이파이나 뭐 LTE까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use GDS Mobile regardless of places such as workshop, office, and roadside assistance. 어떤 면에서는 샵에는 GDS 그냥 두고 이제 출동적 미러 쪽으로는 활용이 가능하겠죠. Customer oriented. Full wireless diagnostic environment is realized by GDS Mobile. Also, you can run diagnostic 무선이 다 합쳐지고 무선으로 service 된다.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reading service information and keyword search by one-touch sliding and displaying zoom in out are possible.
Simple. User interface design is simplified by placing mainly 단순해졌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기능들도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GDS랑 비교했을 때. Quick and easy diagnostic is supported by the linkage between function to function. Smart. 이게 차례 번호를 보내면은 여기서 바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보내가지고 여기서 받아서 이제 쫙 진단하는 게 차량 정보를 받아가지고. Manufacturing data. All DTCs for whole systems and data. 그러면 이제 RC가 같이 모든 시스템의 고장수들을 한꺼번에 쫙 진단을 하는 거예요. Speed. The lead time to run DTC analysis function is highly reduced compared to GDS. Also, GDS Mobile supports high-speed vehicle communication protocol, FlexRay.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OBD1은 지원 안 되고 키워드나 CAN 이 지원된다는 점. ECU upgrade speed improved to cope with ECU data volume increase due to new vehicle technology. Peer Motors actualize smart, speedy, simple vehicle diagnostic environment by establishing customer-oriented GDS mobile system. 예, 저기 6월 2일 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보도자료도 뿌리고 한 내용이고 이 내용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GDS 모바일 유튜브에 치시면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희망 캠프 하면서 1월 달에 세대별 진단기를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OEM에서는 PC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진단기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이가 아이스캔 P로 해서 4세대 모바일 진단기다 라고 저 혼자 떠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진단기 사실 좀 의아한 표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카메라이 뭐예요 그러면 아니 아이스캔 뭐예요 그러면 요만한 뭐 이상한 거 하나 딱 내놓고 진단기입니다 했을 때는 이 낯설어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런치가 이런 게 나옵니다 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리고 작년 겨울이죠. 사실 GIT가 이 4세대로 와야 되는데 거꾸로 G스캔2 2세대로 간 게 이상하다라고 해서 여기를 비워놨습니다. 근데 이제 GDS 모바일이 사실은 여기에 4세대 진단기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4세대냐면 이 무선으로 모바일로 하는 거는 똑같은데 5세대는 운전자 차에 꼽아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고요. 이 4세대는 정비사가 뭐 운전자를 꼽아주더라도 이게 가격이 비싸니까 그냥 가면 곤란하죠. 주로 정비사가 무선을 이용하는 개념이 4세대인데 이 GDS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아이스캔 P 진단 모듈 같이 꼽고 운전자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정비사가 무선으로 진단하는 개념이어서 4세대다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세계 최초다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저희는 그냥 조용하게 입 다물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 자동차의 5세대 진단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보 모듈입니다. 이건 꼽아서 진짜 운전자가 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광고 이야기를 하면서 GDS 모바일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자동차 제조사도 결국은 이런 5세대 쪽으로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유보나 블링크로 이 저가형 그 모듈을 꼽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내용은 2015년 LF 소나타에는 아이폰이 아예 차에 탑재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차량과 대응을 하려면 이런 PC로 해갖고 이 유선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단기도 모바일,
고객도 모바일 개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사실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서는 뭐 2012년도에 모바일 진단기, 그다음에 그 아이스캔 주행 진단기,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8월 달에 저희도 똑같은 개념의 그 무선 진단기 아이스캔 2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8월 달에 출시할 계획이었는데 현대기아자동차가 먼저 때렸는데, 그렇다더라도 뭐 국내 직영 판매하는 것은 9월 달이기 때문에 아마 카메라이가 먼저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이제 진단기의 세대고 자동차 정비의 흐름이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도 이게 뭐 저기 진단기로 해서 뭐 보험 요율제를 한다, 뭐 급발진을 한다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운전자에게 아이스캔을 사용하시는 분한테 가능하면 좀 빨리 익숙하게 하려면은 좀 자동차 정비에 관련된 기능을 집중적으로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7월 달에 출시하는 거에는 주행 진단기 기능을 먼저 넣기로 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엑셀로 쭉 공부를 하고 설계하는 건데, 저도 간만에, 사실 저도 대학교 때 자동차 공학을 한 번 들었거든요. 내연기관도 듣고 있는데, 요즘 연비나 이런 문제가 참 많고 배기가스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제 생각에는 에너지의 관점에서 자동차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자동차가 간다는 게 기름을 넣어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자동차를 에너지 움직이는 모델로 모델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희망 캠프 끝나고 한 6월 20일 날 끝나고 나서 한 보름 동안에 열심히 자동차 공학이나 이런 동력학을 공부했는데, 이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책도 구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거나 대충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이 모델을 가지고서 저희 개발팀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는 연료가 들어가는 연료 입력을 분석하고, 연료가 들어간다는 것은 엑셀 페달을 얼마 밟았다, 그래서 엑셀 밟음에 따라서 스로틀이 얼마 열렸다, 그리고 연료 보정이 얼마 됐다, 그리고 여기에 뭐 저 흡입 분결량이 어떻다에 따라 연료량이 결정되죠. 제가 사실 그걸 차 끌고 오면서 일부러 막 엑셀레이터를 팍 밟았다가 급브레이크 밟았다 막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왔었거든요. 한 게 이제 그런 데에 따라서 연료량이 달라지고, 연료량이 결정되면은 엔진에서 얼마만한 에너지가 토크가 나온다가 되고, 엔진에서 토크가 나오면 차축에서 그게 얼마나 전달됐다가 나오고, 차축에 전달된 토크가 결국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죠. 근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게, 운전자가 10만원치 기름을 넣으면, 예를 들면 자동차가 실제로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돈이 얼마 정도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2만원에서 10만 원. 아, 예, 역시 잘하시네요. 표를 그럼 아는데 돈 하니까 아예 헷갈려 하시던데,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20% 내지 30%. 거꾸로 얘기하면 10만원 기름 넣으면 중간에 7, 8만원은 다 날아간다는 이야기죠. 그게 어디서 날아가느냐 하는 것을 밝히는 정비를 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주행 진단기의 첫 번째 기능은 에너지 분석하는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그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연료 입력 분석이라면은 이런 엑셀 페달, 스로틀, 흡입 공기량, 연료 보정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그래프를 보고, 사실 이게 결정되면은 연료 소모량이 결정이 되죠. 한데 실제로는 뭐 운전자가 느끼는 건 엑셀 페달 50% 밟으면 연료가 50%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죠. 엑셀 페달하고 스로틀이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고, 또 움직였다 하더라도 다른 보정이나 이런 게 있고 하는 걸 이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에 이런 연료가 들어갔을 때 엔진 토크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요즘 많이 까먹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션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이 사이에 좀 더 분석하려면 뭐 클러치가 있고 미션이 있고 차축이 있고 한데, 너무 세분하면 운전자가 알아보기 힘드니까 그냥 미션 쪽에서 들어간 에너지가 실제 차축 힘으로 얼마가 나옵니다. 쉽게 여기서 한 50 들어가서 50이 나와야 되는데 차축에 50이 들어갔는데 30밖에 안 나왔습니다. 20이 여기서 날아갔습니다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축에서 30이 나왔는데 실제로 차가 움직이는 거는 예를 들면 뭐 20밖에 안 됐다. 그럼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거나 이게 주행 저항이 어떻거나 하는 식이 되겠죠. 뭐 요즘 한창 그 주행연비가 이야기되고 있는 그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주행 저항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스캔 R에서는 비클캔 데이터를 다 읽어내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뭐 정비사분한테 보여본들 크게 이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을 모델링해서 보여드리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저희 그 조광재 상무님 타고 다니는 소렌토 R을 데이터랑 띄우고 본 겁니다. 한 화면이 1000개의 데이터로 하고 비클캔에서는 10ms마다 데이터를 한 번씩 받습니다. 빠른 거는 물론 어떤 거는 20ms, 50, 100ms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스캐너에서 엑셀 페달 읽으면 엑셀 페달이 안 나오죠. 엑셀 페달 혹은 스로틀 포지션이 같이 나옵니다. 그죠? 사실은 많은 정비사분들이 그게 스로틀 포지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엑셀 페달과 이 스로틀 포지션이 차이가 납니다. 그게 결국은 엑셀 페달 50% 밟더라도 스로틀이 50%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유는 예를 들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하게 되면 운전자가 90km 딱 세팅해놓고 엑셀 페달을 그냥 조그맣게 움직여본들 그거 영향 안 받죠. 90km 이상 될 만큼 확 밟으면 속도가 더 올라가다 풀리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풀리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식. 그거 말고도 하여간 저장치에서 여러 가지 보정을 하기 위해서 엑셀 페달을 이렇게 밟았다 하더라도 스로틀 포지션은 고정된 값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결국은 엑셀 페달하고 스로틀이 값이 차이 난다는 것은 뭔가 저장치에서 간섭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는 걸 이제 본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랬을 때 요 소모량이 얼마다 하는 걸 본다.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엔진을 분석하면은 실제 저장치에서 엔진에 얼마를 내라 하는 토크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따라가는지 못 따라가는지 보면은 이게 기계적인 문제를 알 수 있겠죠. 저장치가 100마리를 내라 그러면 바로 팍해서 100마리 내야 되는데 저장치는 열심히 100마리 내라 그러는데 아주 서서히 올라간다 그러면 엔진이 뭔가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거다. 그걸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제 차축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달된 토크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인다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나오고 브레이크가 밟히면 어떻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급발진 충돌 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속도, 진행 방향 가속도, 방향 가속도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 주행 진단기란 이름으로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아마 많은 운전자들이 관심 있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죠. 연비 부분을 지금 차 전체의 주행 연비를 개척 못해서 통상산업교통부가 서로 논쟁을 하고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이 주행 진단기에서는 단순하게 주행 연비가 얼마나 뿐만 아니라 그게 엔진이 관리가 안 됐다, 뭐 미션 쪽이 관리가 안 됐다, 아니면 운전자 습관이 어떻다는 것을 분석해서 보여준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급발진 추정 사고가 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 페달, 스로틀, 브레이크 마스크 시킨다 압력 그리고 엔진 토크 그러한 값들만 그래프로 쫙 그려내면은 운전자가 엑셀 페달 밟았는지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꽉 밟았는데 진짜로 저장치가 이거를 그 스로틀 열고 토크가 나오겠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이스캐너의 여러 가지 기능 뭐 많이 해봤자 우리 정비사분들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가장 관심 있고 쓸만한 그 에너지 차량 거동 분석하는 것을 7월달에 넣어가지고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래프가 뭐 지금 보여주신 그런 그래프를 한꺼번에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뭐 읽어내서 분석하는 겁니까? 뭐 이맘대로 다 해드리려고요. 한데 이제 비클캔으로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한 500개 정도 됩니다. 한데 좀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진단캔에서 읽는 센서 값들이 아니고 주로 이런 엔진 토크나 여러분들이 생소한 값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게 엑셀 페달이나 스로틀이나 많은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뭐 꼭 필요한 거 괜찮은 거 한 7, 80개 해놔놓고 거기서 고르십시오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한데 이제 7, 80개 해놓고 고르십시오 하면 또 어렵다 할까봐 아예 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모아볼 만한 걸 한번 모아가지고 한 4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저장 데이터는 뭐 블랙박스처럼 뭐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뭐 입력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뭐 입력하게 되면 전체 시간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 4기가인데 사실은 저희가 4기가 설계한 게 운전자가 차 타고 나가서 3개월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영상이 아니니까 이제. 예. 한데 이제 이 주행 진단기는 정비사분들이 차 실차하기 위해서 꼽아놓고 하거나 뭐 최대한 감됐을 때 한 주 정도 꼽아가지고 운전자한테 한번 타고 다음 주에 오십시오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용량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거는 4기가 정도 가득 담아버리면 그거 빼는데 한참 걸립니다. 한 30분,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또 실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데이터를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500개를 10mm마다 받아서 저장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데이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면 골랐습니다. 예, 하여간 주행 진단기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셨듯이 그러니까 전체 센서 값에서 골라서 보이는 것도 당연히 지원이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또 하나 하는 건 이제 센서 값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환산식보다도 이제 제가 2가지로 더 환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간 열량, 킬로칼로리로 전부 다를 좀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는 들어갈 때부터 킬로칼로리를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몇 킬로칼로리다 하는 부분과 거꾸로 이제 여러분이 익숙한 마력으로 해서 환산해가지고 그리고 보여주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래 카빅스는 원래대로 나갈 계획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비사분들용하고 운전자용하고 좀 분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7월달은 정비사분들용을 먼저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카빅스가 이제 이런 스마트카 터미널, 차량 관리, 그 다음에 주행 기록, 보험, 충돌 이런 쪽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그 주행 진단기는 이 플라이트 레코드 주행 진단을 먼저 하고 이 부분은 운전자한테 공개하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비사용으로 하고 만나는 거는 여기 이제 차량 관리에서는 일부는 운전자도 뭐 고장 묻었다 뭐 어떻다는 거 보여주고 또 정비사분한테 날아가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그 사실은 스마트카나 보험 이런 쪽 기능을 많이 강조해가지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쉽게 그 7인치 태블릿에 계기판 막 그러니까 번쩍하게 뜨는 거 그런 거 정비사분들한테 필요 없는데 매니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분리할 계획입니다. 예, 카빅스에서 나오는 거는 이런 계량치 연비 분석은 원래대로 나올 계획이고요. 그래서 카빅스, 그러니까 운전자용은 저희가 보험 인정을 받으려면 보험 개발원에서 이게 맞다라고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이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해서 7월달에 들어가면 한 9월달쯤 될 것 같아가지고 일반 운전자 판매는 9월달에 하고 그 정비샵에서 먼저 하는 거는 먼저 좀 이런 기능들이 어떻다 하는 것을 연습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개념으로 지금 출시합니다. 이 활용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같이 크게 5가지인데 오늘 중요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오늘 이제 아이스캔 이용한 광고 교육 시간인데 사실은 아이스캔 진단기 갖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하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아이스캔 R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비샵을 좀 광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의 앞에 그 디스플레이 되는 거, 이거 보통 정비샵에서는 뭐라 그러죠? 어저께 물어보니까 내비게이션 얘기하는데 사실은 헤더 유닛이라 하기도 하고 비디오 클러스터라 하기도 하고 거기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내비게이션을 하기도 하는데 내비게이션 없는 차는 TV가 나오는 경우도 하고 하잖아요. 사장님 목소리 뭐라 그러세요? 앞부분에 이렇게 비디오, 그러니까 LCD 있는 거.
갑자기 물어 이렇게 하네. 이거 용어를 통일하려고요. 네. 정비사분들 사용하시는. 뒤에 사장님 보통 운전자하고 이거 이야기했던 거라 그러죠? 아예 이건 정비 대상에 해당 안 되니까 아예 언급을 안 하세요? 그렇긴 하죠. 한 앞으로 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2015년도 LF 소나타에 그 애플 카플레이 좀 유식한 이야기로는 애플 카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사에서 아이폰과 같이 자동차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름이 카플레이입니다. 한데 여러분들은 뭐 카플레이 하면 안 익숙할 거니까 그냥 아이폰이라 이야기할게요. 7인치 화면 크기의 아이폰이 들어가서 나옵니다. LF 소나타에. 하면 여기 7인치 크기의 아이폰이 들어갔다는 거는 아이폰 당연히 뭐 전화 통화되고 무선 통신되고 인터넷 되고 다 된다.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넣고 싶은 응용 프로그램이 다 들어갔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차량 관리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차의 헤드 유닛에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뭘 데이터 요금도 내야 돼요. 예. 데이터 요금을 내는데 옛날에는 이게 모젠 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모젠 이 통신 기본료가 한 11,000원, 12,000원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2003년, 4년도에 모젠 출시하면서 한 1년은 공짜로 해줬습니다. 통신비를. 1년 뒤부터는 이제 만 얼마씩 날라오니까 운전자가 이거 뭐야 했더니 자동차가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잘랐습니다. 그때는 모젠 이 통신망을 이용했을 때는 운전자가 사용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한데 이젠 달라지죠. 그냥 휴대폰 갖고 핸즈프리 할 필요 없이 얘가 전화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통신사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육 때 말씀드렸는데 애플이나 구글 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애플이나 구글이 통신사하고 협상을 할 거거든요. 하면 지금은 데이터 요금제가 한 6,000원짜리가 있는데 야 우리 그냥 3,000원 해줘. 또 데이터 그런데 저거를 예를 들어가 화면만 저걸 빌려 쓰고 개인 핸드폰을 거기다가 매칭시켜갖고 이렇게 가면 요금을 하나만 내면 되는데 저건 저거대로 쓰고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은 기본 데이터 요금 한 달에 3만 원씩 예를 들어갖고 저기서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러면은 데이터 요금이 발생되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는 무제한이니까 이거 이렇게 연결 잭 하나 해갖고 하면은 데이터 요금을 안 해도 되는데 한 달에 저것을 그대로 쓰려고 그러면 또 한 4, 5만 원을 내야 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그냥 여기에 그 기존의 내비게이션인데 아이폰을 딱 꼽으면은 아이폰 화면이 여기 뜨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미러링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스마트폰 기능을 그대로 옮기고 이야기하셨듯이 통신이나 이런 거는 스마트폰 그대로 하는 게 한 방법인데 그건 아마 과도기적으로 조금 사용하다가 불편해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쉬우니까 꼽아서 하기도 하고 얘가 우선으로 해서 미러링크해서 하는 게 있는데 하고 그래서 이제 통신사가 긴장하고 있다는 건데 그 벌써 작년에 SKT는 발표했습니다. 하나로 가입하면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을 때 유심 카드를 더 꼽으면 통신비를 여기에 합쳐서 한다. 따로 기본적으로 무는 게 아니라 작년에 SKT가 벌써 발표했습니다. 그럼 뭐 따로따로 사용하는 게 데이터 통신 많이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 일은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면 당연히 이제 뭐 아이폰 사용하는 사람은 아이폰 유심 카드 하나 꼽으면 전화번호도 똑같고 데이터 요금도 같이 합쳐 나오는 거죠. 사실 그 정도는 통신사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간다면. 그러고 나서 아마 얘들이 엄청나게 내고 할 겁니다. 요즘 저기 뭐 알뜰폰 있지 않습니까? 뭐 저기 한 달에 3,000원, 5,000원짜리 SKT나 KT가 말 안 들으면 우리 알뜰폰 업차 잡아가지고 무슨 통신도 다 깔겠다 하면은 통신사가 지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폰 사용자가 한 5천만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더 이상 휴대폰은 통신을 더 추가할 데가 없거든요. 자동차는 2천만 대거든요. 자동차 2천만 대가 아직까지 대부분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긴급 군환 서비스도 통신사가 관심 가지는 게 일단 통신망을 먼저 깔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애플은 2015년도에 나오고요. 지금 중국제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는 대부분 다 안드로이드가 깔려서 나옵니다. 대부분 다. 옛날에 그냥 오디오가 바뀌었는데 지금 뭐 중국제 오디오 그러면 무지 값한 20만 원, 30만 원짜리가 전부 다 안드로이드가 깔려 나오거든요. 하는 걸로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애플은 OS를 함부로 공개를 안 하죠. 근데 안드로이드는 다 공짜니까.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추세고, 아마 내년에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자동차들이 이렇게 애플폰이나, 쉽게 얘기해서 애플폰이나 구글폰 이 차에 딱 붙어서 나온다 하는 이야기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GDS 모바일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안드로이드가 깔리고 GDS 모바일 안드로이드 깔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똑같은 응용 프로그램이 동시에 깔립니다. 쉽게 현대자동차 차량 관리 딱 띄워놓으면 여기하고 서로 통신하면서 뭐든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죠. 한데 GDS는 그게 안 되는 거죠. PC 이번에. 그래서 GDS 모바일이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짝으로 움직인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는 이런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소비자 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가 있고, 여러분이 익숙하게 아시는 ECU나 TCU 이런 부분은 OEM 전장이라 이야기했죠. 해서 따로 몰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나 AV 만드는 업체 따로, 뭐 예를 들면 저기 현대 오토렉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AV 만들었지, 뭐 지메스 포시 같이 전자제장치 안 만들었거든요. 한데 2013년 제네시스에는 그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는 내용들이 내비게이션 화면에 뜹니다. 이게 추세라는 거죠. 하면 이제 앞으로 애플이나 구글 폰에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스캐너 정보가 막 뜰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2달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테슬라 전기자동차, 테슬라 S 아시죠? 그죠? 전기자동차 회사 유명한, 아시죠? 아,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기자동차 회사가 테슬라 자동차입니다. 미국에서 한 4만 대가 팔았거든요. 한데, 그때 내가 국내에서 교육을 했나? 테슬라 전기자동차는 스캐너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화면 자체가 한 10인치로 해서 깔아드려 있는데, 거기에 비밀번호만 치면은 스캐너가 볼 수 있는 정보가 이 화면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AS 엔지니어가 스캐너 필요 없이 차 옆에 가서 치면 됩니다 하는 시대가 오고,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스캐너 업체 망하겠죠. 전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스마트화가 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캔 R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사실 첫 번째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판매는 이 부분입니다. 이 애플이 됐건 구글이 됐건 차 안에 열심히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이폰이나 구글폰 자체가 이슈하고 통신을 할 수는 없죠. 그죠? 뭐 얘가 와이파이 되고 블루투스 되고 뭐 된다 하더라도 프로토콜이 맞아야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 필요한 데이터를 아이스캔 R이 차량 제어 장치로부터 받아서 넣어준다 하는 기능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 카메라가 이 초점 맞추고 있는 아이스캔 R의 용도는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원래 정보 과제를 하나는 수주했고 하나는 뭐 수주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는데, 첫 번째 수주한 정보 과제가 뭐냐면은 이런 안드로이드 아이폰을 이용해 가지고 차량을 제어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차량을 왜 제어하냐면, 저희 집에 TG가 있는데 그 3명이 타거든요. 제가 타고 와이프가 탈 때가 있고 아들이 탈 때가 있는데, 탈 때마다 이제 체형이 다르니까 그 좌석 움직이고 백미를 조정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스마트카 시대니까 여기에 뭐 운전자, 아빠, 엄마, 나 딱 누르면은 그 사람이 탔을 때 세팅한 대로 그대로 쫙 맞추는 기능을 정부 과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수주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거는 이미 기능이 메모리 시트 기능이 메모리 시트 기능 있는 거에 운전자가 누구다 하는, 그죠? 그러니까 운전자 1이면 메모리 1, 운전자 2면 메모리 2,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런 화면에 모든 기능을 카메라다가 뭐 시트뿐만 아니라 백미러가 됐건 뭐 에어컨이 됐건 뭐가 됐건 앞으로 아마 음악까지도 아마 될 겁니다. 운전 습관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화 해가지고 또 왜 미션이
그 운전자 습관에 따라서 악셀 페달을 밟는 거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제가 생각할 것도 무슨 생각하시네요. 아니, 그것도-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운전자가 누구다 하는 걸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 운전자 탔을 때 네. 운전 습관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연비라든가 어떻게 보면 예.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지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부분 신경 쓰기보다 50%는 사실은 우리가 잘하는 거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력하고 여기에 무지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업체들이 아마 데이터만 넘겨주면 무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저희는 그 업체들한테 데이터 넘겨주는 거에 주력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뭐 보험 요일제 정보나 정비사고 날에 줄 수 있는 진단 정보를 주는 쪽이고 나머지는 이 데이터를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마음대로 이용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파는 게 아이스캔 R의 가장 큰 판매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깔린 아이스캔 R을 카빅스 정비 체인으로 연결한다. 쉽게 현대기아 자동차는 GDS 모바일에 이 OEM으로 들어가 있는 그의 현대 어플리케이션 깔고 연결할 겁니다. 하면 이제 아직까지는 OEM 순정 내비게이션 깐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OEM 앱을 깔지 않은 그러한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아이스캔 R 앱을 깔고 여러분한테 연결한다 하는 게 아이스캔 R의 가장 큰 판매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아이스캔 R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런 주행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를 열심히 수집해가지고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저희 크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도도 기본이 7인치입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뭐 5인치나 3인치 폰에 띄울 생각했는데 저희가 개발한 거는 지금부터는 아예 최소한 7인치 내지는 뭐 8인치, 9인치로 해가지고 하는데 차에 있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을 대상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그 내비게이션이 7인치 이상이 들어가기 힘들었죠. 그게 2D 규격이어가지고. 한데 요즘 현대기아차 보면 센터 페시아를 마음대로 막 하기 때문에 요즘은 8인치, 9인치 바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량, 그게 이제 스마트 터미널, 그러니까 iOS나 안드로이드 깔린 게 스마트 터미널이라 그러는데 카 태블릿이라 이야기하는데 그쪽에 데이터만 넘겨주면 여기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한다 하는 거고 결국 이게 이제 클라우드로 날아가가지고 주고받게 한다 하는 게 아이스캔 R의 활용도입니다. 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카 태블릿용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비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주행 진단기의 에너지 분석을 가장 먼저 한 이유가 사실은 연비가 뭐 제가 2월달, 3월달에 환경 문제 이야기하면서 연비 이야기했는데 그 올 겨울 내년에 가장 뜨거운 운전자들 사이에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7일 날 며칠 전이죠. SBS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뻥튀기 연비 관련돼서? 부천분들은 대부분 다 보셨던데 하여간 부천분들이 제일 열심히시네요. 연비를 과장했다고 지목된 국내 6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비슷한 소송에서는 소비자가 졌는데 그 뒤로 전부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로드링 기자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1,700여 명입니다. 현대 산타페 소비자가 1,5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쌍용 호란도 스포츠 소비자가 230여 명, 수입차 소비자는 34명입니다. 소비자들은 향후 10년간 추가 연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안해 한 사람에 6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선 제조사가 실제 주행 연비와는 차이가 있다는 문구를 표시해 연비를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가 차량 연비가 과장된다고 발표한 만큼 재판 결과가 다를 것으로 소비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연료 소비율이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불법상 하자동호 책임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이 하자인지 아닌지는 국토부가 이미
소송 규모도 커지고 하여간 관심도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소송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아무리 법원의 이야기해본들 판사가 이런 기술적인 재판에 있어서는 판사가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기술적인 재판은. 그러면 결국은 양쪽의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해서 그거를 받아서 판결을 내리는데 여기에 현대기아자동차 자문해줄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무지 많죠. 근데 소비자 편에 서가지고 자문해줄 전문가 혹시 기억나시는 전문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 운전자분들이 여러분한테 찾아올 수 있겠죠. 단골 정비샵에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겠죠. 현대자동차는 뭐 교통안전공단이나 뭐 어디서 해가지고 전문가가 이거 하자 없다고 떠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도요타 자동차가 폐수하게 된, 그러니까 소비자가 승소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샤안이라는 그 저장치 프로그램 전문가가 도요타 프로그램에 하자 있다라는 걸 찾아냈기 때문에 승소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소비자 편에서 그만큼 전문적으로 해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샤안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한 800억 정도 받았다고 승소 비용의 5%가 해가지고 한데 뭐 우리나라에서 이거 승소한다고 뭐 800억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승소해서 승호보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의 단골 운전자가 진짜로 억울한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이 기술자라면 그걸 기술적으로 입증해줄 뭐 약간의 의문이 있겠죠. 도의적인 그죠. 한데 여태까지는 방법이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하여간 미국의 연비 사태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움직였다 하는 기사가 나온 게 있었고요. 참고로 한번 보시고 상식적으로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지금 산업부와 국토부가 계측한 주행연비가 다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주행 저항값이 차이 나서 그렇습니다. 주행 저항값이라면 크게 두 가지죠. 속도가 붙음에 따라서 공기 저항 부분과 노면의 어떤 그 마찰이나 우둘투둘함 때문에 발생하는 노면 저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 자체기 저항이 없죠. 하는 걸 산업부는 주행 저항값을 낮게 했고 국토교통부는 높게 하니까 당연히 연비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주행 저항을 가장 정확하게 재는 방법이 뭐죠, 사장님? 실제 차 달려보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꽝입니다. 또 뭐 이 노면 조건이 사실은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비가 왔을 때 우둘투둘 아스팔트, 시멘트 돌 다 다르죠, 사실은. 그럼 이론적인 장난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알스캔 R에서는 주행 저항, 아까 마지막에 보셨던 토크에서 자동차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걸 보고 제가 오늘 또 올 때는 타행 주행이라 그러죠. 그냥 엑셀 하나도 안 밟고 속도 쫙 올려가지고 쫙 하는 것도 여러 번 개척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해보면 그게 결국은 감속되는 것 자체가 주행 저항이죠. 공기 저항이거나 노면 마찰 때문에 서서히 감속되는 걸 보면은 주행 저항의 특성을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봤던 뭐 산타페의 주행 저항이 뭐 재봤더니만은 10이나 되는데 산업부나 국토교통부가 뭐 5나 6으로 했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일이죠. 하는 게 상식적으로 하여간 주행 저항 값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연비에서 가장 큰 어떤 변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전문 기자협회에서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7월 1일 날. 약품 연비 이상 하지 마라. 한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혹시나 카빅스 정비 체인에서 주행 연비 정확하게 개척해 줍니다라고 해가지고 보도자료 뜯어주면 여기서 엄청나게 광고 홍보를 해주겠죠. 제가 예전에 스타벅스가 유명해졌는데 그 스타벅스 커피점이 TV 광고 그 신문 광고 낸 적 한도 없다 그랬죠. 그냥 데이터하는 배경으로 장소 제공해가지고 했듯이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아이스캐널로 주행 연비 진단 개척을 잘 하시면은 여러분 정비샵 광고 홍보비 안 쓰시더라도 이런 기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요즘 뭐 저기 박비일 명장 그 전문가 자문료 꽤 받더라고요. 그 급발진 사고 나면 전문가 의뢰하면은 몇백만 원 받고서 자문을 해주던데 마찬가지로
주행연비에 뭔가 좀 있다 하면은 여러분 정비샵에 와서 이제 자문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주행 진단기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카빅스에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런 기능들보다 가장 먼저 정비샵에 필요한 기능은 이런 주행 연비나 주행 진단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해서 한 7월 말 정도면 물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일단 운전자한테 막 뿌려가지고 여러분한테 운전자 보내기 전에 여러분부터가 이제 아스케날이 어떤 거다를 잘 알아야지 그 운전자들을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정비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 해서 아스케날을 주행 진단기 기능으로 먼저 출시합니다. 예, 5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거를 판매를 뭐 인터넷이나 따로 뭐 할 계획이시고요? 네, 당연하죠. 첫 번째는 보험 인정받으면 보험사 쪽에 영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올 12월 달쯤부터는 아까 보셨듯이 애플카나 구글카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업체에 제안해가지고 우리 걸 끼우는 방법이고 또 이제 그런 걸 탑재한 고객들 대상으로 우리 걸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아이폰이 깔렸다 했을 때 아이폰에서 차량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그런 응용 프로그램 돌아가려면 차량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거를 오픈해주고 그 업체들이 우리 걸 가지고서 프로그램 짜서 그 프로그램 판매할 때 우리 거랑 같이 파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손님도 어떻게 보면 보기가 용이하고 고치는 그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 받기가 좋고 예. 또 예를 들어 급출발이라든가 아니면 연비라든가 이런 거 이제 확인해가지고 자문을 해줄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죠. 뭐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모든 걸 같이 정비사하고 운전자한테 오픈하면은 정비사가 목에 힘줄 일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운전자는 좀 재밌게 하면서 운전자 수준에 맞는 걸 오픈하고 좀 전문적인 거는 정비사 분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유심카드는 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통신사에서 똑같은 거를 똑같은 주는 유심. 거죠. 똑같은 유심을. 그러니까 통신사는 가능하죠. 일반적인 복사하는 게 아니고. 또 뭐 통신사야 뭐 같은 유심 아니더라도 예전에 뭐 전화번호 두세 개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이 유심 세 개가 같은 고객이라 그렇게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SKT에서는 어찌됐거나 그 유심이 똑같다 안 똑같다를 떠나가지고 세대까지 폰을 쓰면은 그 뭐 데이터 통신, 뭐 노트북 이런 쪽 하는 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발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복습 개념으로 제가 상반기 쪽에 했던 내용 중에서 주로 이제 그 마케팅 관련돼서 강조했던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1학기 마지막 교육이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보고 고객 기억 속에 들어가고 고객과 관계 만들기를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1월달부터 2월달에 하나씩 알아보면 하이스캔 희망 캠프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하이스캔이 95년도에 나왔고 카메나이 텔레메틱스를 했는데 그리고 카메샵 체인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2014년도에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스캔 95년도 하이스캔은 2013년도에 아이스캔 P로 발전시켜 나가고 카메나이는 옛날에는 제가 뭐 AV까지 다 만들었는데 이제는 아이스캔 I라는 모듈만 만들고 그럼 AV는 뭐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캔 P와 아이스캔 R을 이용해서 새로운 온라인 멤버십을 하겠습니다라고 2월달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에 이 온라인 차량관리 멤버십 브랜드를 카빅스로 정했습니다. 대구에도 화장실이 많은데 정답 기억나세요? 2번. 아니고요. 5번. 예, 5번이었죠. 예. 5번이 34%다. 한데 5번에 34%의 이용자가 들어가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비샵이 대륙을 이렇게 나란하게 했을 때
운전자가 여러 번 정비샵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제 강의 듣고 그 이유 만드신 분 계세요? 왜 운전자는 우리 정비샵에 온다? 쉽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퀴즈 드린 것도 이런 걸 보고 고객은 오동나무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막 고차원적으로 막 하면 안 되겠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아이스캔 R에서 이 연비군을 하는 부분이 아마 올 내년이나 올해는 올 겨울쯤 되면 연비 논쟁이 아주 심각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이 알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여간 관심 가지십시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기억 속에 들어가기는 그 마케팅 7가지 법칙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에서 자동차 정비샵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시장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구에서 자동차 정비샵 그러면 내 샵 이름이 떠오르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 기억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안 찍으셔도 되는데 이거 교재에 올려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은 제록스 그러면 아니 복사기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제록스, 콜라 그러면 코카콜라, 자동차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사실 자동차 우리나라에서는 애매하죠, 그죠? 돈 많으신 분들은 벤츠, BMW를 들고 돈 좀 적으신 분은 현대기아가 떠오른다. 근데 어찌됐거나 이제 여러분이 고객의 기억 속에서 자동차 정비샵 그러면 여러분 샵이 떠오르게 하십시오 하는 게 마케팅의 첫 번째 법칙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떠올랐을 때 어떤 이미지로 떠올 거냐, 어떤 단어로 떠올 거냐 하는 게 집중의 법칙입니다. 우리 정비샵은 뭐 사장님도 친절하고 청결하고 기술도 좋고 뭐도 잘하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다 고객한테 전하려고 하지만 고객은 그거 다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만, 아니 나는 뭐 대구에서 가장 친절한 정비샵, 나는 대구에서 커먼웨어 가장 잘한 정비샵,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하는 게 고객의 기억 속에 한 단어를 심으십시오 하는 게 집중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새롭다라는 단어를 심어줬죠, 고객들한테. 그래서 애플 매니아들은 애플이 뭐 만들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이 나왔구나 해가지고 열광을 했었죠. 그게 이제 집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법칙에 7가지가 있는데 다 제가 설명드렸긴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기 힘드시니까는 기억의 법칙과 집중의 법칙 2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2월달에는 이런 실제 마케팅 가이드로 뭐 실거제약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벅스 별다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스타벅스가 한국에 들어올 때 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정비샵 자체를 여러분이 강한 것과 약한 것, 기회와 위기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타벅스 경우는 강점은 고급 원두커피, 단점은 항상 가격, 기회는 인스턴트 커피가 좀 식상했을 때 위험 요소는 즉각이듯이 여러분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사실 많은 정비샵에서 누가 뭐해서 돈 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고 싶죠. 사실은 누가 뭐 커먼웰에서 돈 벌었다 그러면 커먼웰 우르르, 또 누가 케미칼에서 돈 벌었다 그러면 케미칼 우르르 한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는 부분이죠. 케미칼 잘해서 돈 버신 분은 케미칼 잘해서 돈 벌 만한 경쟁력이 있는 거죠. 케미칼에 대한 지식이 많다거나 매입을 싸게 한다거나 한데 여러분이 그런 경쟁이 없이 그렇게 갔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측면에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게 잘 활용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주행연비 개척 부분도 하나의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토교통부가 옛날에는 신차 출고할 때 연비만 개척했죠. 한데 이제는
1년 뒤 주행연비를 개척하겠다는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아마 배기가스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한데 또 뭐 그게 위협일 수도 있고 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 기업의 법칙에서 말씀드렸던 게 현대자동차는 기업의 법칙에서 아까 자동차 그러면은 돈 많으신 분들이 벤츠, BMW를 도니까는 자동차 자체로 쉽지 않겠다 해서 현대자동차의 작전이 자동차 정비 서비스만은 우리나라에서 1등이다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멤버스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작전이 차를 가지고 기업 속에 1등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정비 서비스로 1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힘든 게임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집중의 법칙에서는 기아자동차 사례로 기아자동차 고객들은 주로 젊고 뭐 스포틱한 부분이니까 기아자동차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동차 정비다 하는 쪽으로 고객에게 알리겠다. 그러니까 젊다, 스마트하다 하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홍보 동영상도 기아자동차가 만들어서 뿌리고 있죠. GDS 모바일.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보다 더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DS 개발은 현대자동차가 주도했거든요. 하니까 이제 개발이하고 GIT가 있지만 GDS 모바일부터는 기아자동차가 모바일이다 하고 이제 뜯어서 아까 그 동영상도 기아자동차가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네, 하여간 실전 마케팅 법칙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3월 달부터는 주로 이제 고객과 관계 만들기, 커넥티드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산업의 추세를 먼저 말씀드렸죠. 이 세 개의 키워드인데 친환경, 스마트, 무인이다. 근데 사실은 제가 뭐 7월 달이고 이야기를 한 게 뭐 한 4, 5개월 정도 전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행연비 진단 개최한다는 부분은 친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이에 또 뭐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딱지 붙이는 법도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스마트카의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올 연말쯤에 이제 나온다 했는데 더 당겨줄 수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그 안드로이드가 자동차에 탑재돼가지고 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정비 샵을 하시더라도 이런 추세에 맞는 쪽으로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 스마트 무인 자동차가 여러분 정비샵에 영향 미칠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도 뭐 늘 빠르게 생각하지만 한데 친환경과 스마트카는 아마 내년부터는 여러분 정비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샵에 전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교육하고 나서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어려웠는지 다들 도망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자동차는 잘 보시지만 그 재교육 받으신 분들이 마케팅 전략은 초보가 아닌가 해서 이제 카멘샵에서 2008년도 9년도에 했던 프로젝트를 한번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앞으로는 자동차가 고장 수리보다는 관리하는 추세다 해서 이 수리의 비중을 낮추고 관리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5천만 원 투자하신 정비샵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는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정비샵이 성공했지만은 기술이나 영업이나 위치에 따라서 각 샵의 효과가 달랐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누가 성공했다, 누가 고장 고치는 것보다 뭐 엔진오일 갈고 케미칼에 돈 벌었다 하더라도 절대 그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꼭 기술 경쟁력보다 영업 경쟁력이 더 중요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뭐 기술적으로 아주 그 내공이 깊지 않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기의 경쟁력에 맞게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 분석에 관리 정비, 수리 정비의 아이템 한 20-30개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몇 개만 골라서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그 2008년도부터 해서 관리 정비가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과연 그럴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갈수록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장보다는 관리하는 쪽으로. 근데 두 번째는 나는 보장 수립보다 관리로 가고 싶은데 중요한 게 내 고객이 관리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는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는 고객이 관리 준비를 하겠다 했을 때 과연 여러분 준비 샵에 올까? 이게 차가 가다가 갑자기 막 그 엔진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급하기 때문에 단골 정비샵 가까운 데 오는데 예를 들면은 뭐 타이어 갈 일이 있다. 그럼 뭐 단골 정비샵보다 인터넷 두드리면 타이어 다이어트가 훨씬 싸네? 그쪽에 가거나 엔진오일 갈 일이 있다 그러면 인터넷에 쿠폰 검색하면 값싸게 파네 해서 쿠폰 사가지고 가거나 여러분이 신나게 관리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고객들이 고장 고칠 때는 급해서 열심히 오는데 관리 준비할 때는 안 오면 꽝이다 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은 관리를 고객과 연결해서 한다. 그래서 커넥티드 카, 커넥티드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3월달부터 했습니다. 그 예로서 현대자동차는 2006년도부터 모젠을 깔았습니다. 모젠이 제가 카메라를 만들어서 2001년도 출시했는데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그 전부터 모젠을 만들었는데 개발이 워낙 한 10년 정도 걸려가지고 2006년도에 모젠을 출시했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이제 2006년도 모젠을 출시할 때부터 통신을 자동차에 연결해가지고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겠다 했던 거고 이 모젠이 좀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나온 것이 블루링크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연초에 교육할 때 원래 미국에서는 블루링크 2 해가지고 미국에서 출시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아자동차는 블루링크 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유보를 가지고서 했다는 거고 기아자동차는 현대보다 뒤졌기 때문에 좀 더 이쪽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넥티드 마케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로 이제 블루링크 서비스인데 사실 이거 보시면 뭐 자동차에서 필요한 거 다 좀 한데 이제 상황이 더 심하게지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은 스마트폰의 응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때 사실 현대자동차 타는 사람이 스마트폰에 이 앱도 잘 안 깔고 앱을 깔아본들 차 탈 때마다 이걸 일단 앱을 실행시켜야 되는데 뭐 전화 걸 때 사용하지 실행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긴 했는데 크게 뭐 효과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달라지죠. 아이폰이나 구글폰이 아예 차에 기본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그 기본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현대자동차가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아예 깔아서 차를 출시할 겁니다. 그리고 시동만 딱 키면은 그 프로그램이 딱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뭐 원격으로 진단한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황이 되면 이제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다 현대자동차가 원격으로 말 그대로 링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열심히 그 원래부터 개발되는 신차 제가 현대모비스 납품업체한테 들었는데 그 예전에는 그 내비게이션이나 AV 할 때 OS가 없었거든요. 한데 원래 개발되는 신차부터는 iOS나 안드로이드를 탑재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받는다라고 모비스가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 이후에 나올 신차는 기본이 iOS가 깔리거나 안드로이드가 깔리거나 한 그 헤더 유닛, 내비게이션 장치가 나올 겁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자동차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것을 따라가지고 고객을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블루링크 이야기고요. 유보도 마찬가지로 아쉬워가지고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한다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이 모듈도 해야 되고 한데 유보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나오면 아까 GDS 모바일 갖고서 바로 그냥 때려버리면 상대방에서 차의 모든 상태가 쫙 나오겠죠. 하는 걸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도 커넥티드 마케팅을 하자라고 이제 준비했습니다. 카빅스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뭐 교육 오신 분한테 빈칸하고 숙제했더니만은 제가 한 150분, 200분을 교육을 했는데 그 달에 한 6분 정도만 이거 카메라 보게 하고 거의 다 뭐 안 내고 아마 여기도 대구도 내신 분이 한 분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한자이간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저도 이제 제가 하는 카빅스를 한번 여러분하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점은 어찌됐거나
저하고 이 희망캠 보시는 분은 생각이 앞서 있고 가장 큰 강점은 여러분은 잘 일시 못하는데 고객과의 개인적인 친분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직영정비샵에 여러분 운전자가 가면 사장님이 나와서 인사하는 경우 거의 없죠. 직영점 사장님이 고객 맞이하는 일 거의 없고 저도 뭐 오늘 아침에도 인천에 직영점에 그 고객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제가 공장장님 만나는 일이 있어 갔거든요. 한 대 차 타고 샥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누군지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공장장님만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직원이기 때문에 차만 열심히 고치지 뭐 고객 왔다 해서 환대하거나 하는 거 없죠. 고객을 맞이하는 거는 데스크 앉아있는 아가씨가 오셨습니까 하고 뭐 용건이 뭡니까 하고 기다리세요 하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 정비샵은 고객이 오면 여러분이 일단 인사하잖아요. 아, 내가 사장님인데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친분은 무시할 수 없고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점은 브랜드 인지도나 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하는 부분이고요. 항상 기회와 위협은 양면적입니다. 누구한테 기회가 되면 누구한테는 위협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변화를 잘 이해하고 그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CBS 항목이 증대하는 거는 하나의 추세입니다. 그 CBS가 이제 컨디션 베이스 서비스라 해서 벤츠나 BMW 자동차는 이제 뭐 10,000km 뛰고 나서 엔진 오일 안 갈면은 고장 코드 뜨고 엔진 오일 갈았다 하더라도 고장 코드 그러니까 리셋 안 해주면 그냥 불이 깜깜하죠. 그러니까 운전자는 이제는 강제로 소모품 갈아라고 하는 게 추세입니다. 또 그래야지 자동차가 정상 동작을 하니까요. 하고 이제 연비의 중요성들이 갈수록 증대해지고 있습니다. 뭐 올 연말쯤 되면 유로 6 차량이 나오고 아마 배기가스 규제도 더 까다로워질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보면은 하나의 기회죠. 근데 예를 들면 연비가 중요해져 가지고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하자 보존 기간을 늘리고 있거든요. 아, 우리 여태까지 3년이었는데 그 연비 제대로 관리하면 우리는 5년 동안 하자 보존해야지 5년 동안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기회가 위협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기회와 위협은 양면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게 다 각자 사장님이고 사업이거든요. 한데 이제 저같이 이런 작전을 잘 짜는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참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이런 전략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다는 건 참 너무 무식하고 용감한 느낌이 참 많이 들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신 정비샵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겠던 거는 그 마케팅 포퓰라에서 전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하시는 사업이 뭡니까 하면은 차 고치는 일입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차를 고치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고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케미칼을 합니다. 뭐 오일류를 합니다. 컴먼 네일을 합니다. 아니면 뭐 나는 저기 하이테크 정비를 합니다 하는 같이 종목, 전문 분야를 갖고서 제품을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카미나이션 예를 들면 커넥티드 차량관리 서비스라는 제품을 팝니다. 주행연비 진단하는 제품을 팝니다. 또 주행 데이터 분석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보험사에 데이터를 팔아서 할인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라는 제품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여태까지 없었던 제품이니까는 높은 가격을 하되 그룹이 전략을 하고 그리고 홍보하는 것은 이런 새로운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국내 최초의 뭐 주행연비 개척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블루 멤버스로 해서 현대자동차는 이제 자동차 광고하는 게 아니라 멤버십 서비스 광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취지에서 카빅스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정비샵도 커넥티드 마케팅을 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정보 흐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첫 번째 홈쇼핑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요약하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혹시나 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매달 교육 동영상이라는 교재를 올려놔서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 가격이 낮아질수록 무질서해진다라는 예로서 에코스의 부품 가격과 공임을 인터넷에서 찾아온 운전자가 딱 상담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한 예를 들었습니다. 뭐 인터넷에서는 뭐 10만 원, 5만 원, 15만 원 알고 왔는데 우리 집은 3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다 했을 때 논리정연하게 이런 내용을 알고 답변하면은 감동시킬 수 있는데 아 인터넷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 미안합니다 하면은 곤란해진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운전자가 이런 걸 알고 온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정보가 너무나 흔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갈수록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규제는 항상 적은 쪽으로 흘러간다 해서 튜닝 산업이 규제를 하면은 1조 7천억 밖에 안 되는데 규제가 없어지면은 4조나 커진다. 한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런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 사업에 플러스 되게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신차 나오고 1년 뒤에 주행연비를 개척한다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규제입니다.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게 이제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무지 부담스러운 규제인데 여러분은 그 규제를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아까 주행 진단기 가지고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규제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정비샵에서는 우리 국토교통부 정책에 대해서 좀 피해의식이 있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꽤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하면 한 10개 정도 정책을 만들면 내가 보기에는 한 5개 정도는 정비샵이 유리하고 5개 정도는 정비샵이 불리한데 정비샵에서 유리한 거는 별로 느낌이 없고 불리한 거는 막 달리시거든. 한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규제가 나오면은 여러분한테 유리한 거를 아주 잘 활용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세 가지 법칙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예로서 이제 정보 가치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월 달에 창이랑 급발진에서 제가 인터뷰했는데 급발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엔진 스로틀이 열렸느냐, 그때 엑셀 페달이 밟혔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규격은 이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서 급발진 사고 난 차에서 만약에 엑셀 페달 밟혔는지 브레이크가 밟혔는지 그래서 어찌됐건 스로틀 얼마 열렸고 엔진 토크가 얼마나 하는 이런 정보를 주면은 가치가 얼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이거 한 급발진 사고 난 차 잡아내면 몇십억 될 겁니다. 한데 이제 그런 정보가 이제는 아이스캔 R과 같은 제품이 나오기로 해서 10만원짜리 모듈 하나 달면 저게 다 나올 거거든요. 하면 이제 이런 걸 아는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이런 정보 얼마에 살 겁니까? 그러면 아 그거 뭐 10만원짜리 아이스캔 R 하나 달면 됩니다. 이 가치가 10만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정보의 가치를 높게 아느냐 낮게 아느냐 차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런 정도면 한 5만원 10만원이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10만원 투자하면 이런 거 사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마케팅을 동네 슈퍼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블루링크, 기아자동차는 유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빅스로 해서 커넥티브 마케팅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스캔 R이 제가 뭐 세계 최초로 만든 것도 많지만 이거는 이 OBD 모양은 최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다 하는 말씀드렸고요. 영상 블랙박스 OBD 모듈, 내비게이션 연비 모듈, 그 다음에 이제 급발진 사고 난 것도 읽어내는 보시 장비가 나와 있고 GRT 같은 경우도 미국에는 충돌 사고 읽어내는 장비를 공급했습니다. 현대기아에 그 GDS의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보시기에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은 소비자가 만족한 제품은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아이스캔 R이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이 되면 최초가 되고 아이스캔 R도 뭐 별로 만족 안스러워 하면은 이 시장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하빅스는 하나로 간다 하는 걸 설명했고 아직까지는 이런 OBD 모듈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올라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이스캔 R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시킵시다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뭐 고장 발생한 차 고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 가지고 보험사에도 팔고 뭐 다른 데도 파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달부터는 아이스캔 활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스캔 사용법보다는 주로 마케팅 측면에서 이야기 많이 했죠. 이 전체 시스템 고장 진단을 항상 하십시오. 아까 GDS 모바일도 강조하는 게 비누로 받아서 시스템이 있어 딱 보여주고 한꺼번에 쫙 한다. 사실 중요하죠. 꼭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 드렸고요. 이 보고서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차량 등록인데 사실은 차량 등록 기능도 제가 그 5월달에 교육할 때 보니까 다른 지역은 10%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차량 등록 하시는 분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안 드신 분도 하신다 하고 부천에서는 한 80% 정도 하셨는데 아까 자동차 제조사가 빈코드 날라짜라 하는 거 들어하지 마시고 일단 차량 등록부터 하셔갖고 하십시오. 사실 차량 번호 이런 것까지는 안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차량 등록을 한 80, 60% 사용자분이 하시면 제가 그냥 차대 번호하고 이 차량 등록 번호하고 연결만 해버리면 그냥 꼽으면 바로 됩니다. 그런 기능. 그죠? 한데 차량 등록 자체를 안 하시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 부분이고요. 진단 보고서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주행 기록은 고수들이 많이 준비했는데, 이제 아이스캔 P의 뭐 센스값 하나 정도가 아니라 아이스캔 R이나 또 아이스캔 2에서 바뀌는 가장 큰 내용이 사기가 들어가서 주행 진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분석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도 뭐 이런 여러분이 보시는 그래프도 중요하지만은 카메라에서 있는 주로 이제 운전자한테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를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주행 기록, 고객은 그림을 좋아하니까는 많이 활용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보고서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활용하십시오 하는 부분이었는데, 가능하면은 좀 여러분이 하면 제가 블로그나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보고서를 올리면 제가 네이버 제 명품 정비에 올리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그걸 보고 괜찮으면은 뭐 정비샵이를 딱 클릭하면 여러분 정비샵 소개하는 쪽 링크를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뭐 사실 그런 카페나 블로그가 없으면 제가 열심히 뭐 어디 있는 무슨 정비샵 올려본들 그냥 보는 사람이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다 많이 만들어 사용하시면 제가 이 보고서를 여러분이 올리기만 하면 여러분 블로그로 그냥 자동으로 보내는 것까지 개발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들이 카페나 블로그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케팅 정보나 정비 정보를 잘 활용하십시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마케팅 정보를 너무 한꺼번에 많이 담아 놓으니까 잘 이용을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아마 10월달 이전 한 9월달쯤에는 많이 따듬을 겁니다. 이제 꼭 필요한 것만 딱 모아가지고 하고 이야기했던 대로 10월달부터 유래할 거거든요. 한데 하여간 아이스캔 R에서도 여기 마케팅 정보에 있는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이제는 운전자들한테 보기 편하게 보여주는 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활용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고서 작성을 잘 하십시오 하고 등록을 잘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비 보고서를 잘 활용해서 하자는 거고, 뭐 소셜 네트워크에서 일단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거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사실 뭐 커넥티드 마케팅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좀 간격이 참 크다 생각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차량 등록을 하고 이런 아이스캔 P에 있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게 익숙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추가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이나 PC로 뭐 하는 거 안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이제 목이 아프게 떠들고 있는데, 이 떠드는 것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9월달부터는 이제 실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면 진짜로 아이스캔을 하고 고객이 찾아오고 그게 인터넷에 올라가고 하는 게 실제 상황으로 벌어질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하여간 제가 교육으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카오톡 이용하고 정비 보고서를 카톡으로 보내기.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어서 클라우드 디스크에 올리고 활용하기.
그 다음에 팀뷰어 가지고서 제어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격 협업하기. 또 사실은 자동차에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깔리고 통신이 되면 여러분이 팀뷰어 이용해서 그 자동차 화면을 제어도 할 수 있죠. 저희 고객 지원센터에서 여러분 PCC 하듯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iScanR 마케팅 정책인데 통통통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행 진단기란 이름으로 여러분이 먼저 연습하고 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출시합니다. 하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4GB 저장을 하고 이런 주행연비 분수가 이런 내용이고, 가격은 8만원 부가세 볼 겁니다. 이거 3개밖에 안 팝니다. 물론 퀴즈 당첨하셔서 가져가신 분은 개수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300개를 1차 양산합니다. 처음 두 번째 양산이긴 하지만은 많은 걸 해서 문제에서 보다는 가니까는 한 100개 정도 정비샵 분들이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정도 수량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카멘 포인트 있으면은 그냥 보관세 필요 없이 8만 점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소개하면 20만 점, 그리고 제가 카멘TV 방송할 때 방송 참가하면 5,000점, 또 게시판 글을 몇 점 해가지고 카멘 포인트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면은 이용하시면 되고, 오늘 희망 캠프에 출석부 체크하신 분들은 한 개 사거나 3개 사거나 하여간 30% 할인, 쉽게 이제 하나당 5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체험용 iScanR 받으신 분은 그거 갖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으실 거거든요. 반납하시면은 3만원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여간 가능하면은 이번에 만든 300개는 저희가 가격은 8만원이지만은 팔기보다 좀 희망 캠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가능한 부담 없이 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8만원인데 퀴즈로 2개 가져가시면 그냥 공짜로 하시면 되고, 오신 분이 54,000원인데 작년에 R 하나 받으시면 3만원 할인하면 24,000원. 근데 그거 혹시 포인트 있으시면 포인트로 구입하세요.